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강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강의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진행할 TBWA 코리아의 임재권 부장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무엇일까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활용한 마케팅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인플루언서를 대략적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과거에 한참 많이 활동을 했던,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파워 블로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쓰는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스타그래머들, 그리고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트위터리안, 그리고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나 틱토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워 블로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라고 하면은 조금 너무 오래되는 것 같긴 하지만 한 10년, 15년 전쯤에 굉장히 활발하게 등장을 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그런 인플루언서고요. 포털에서 텍스트 위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팔로워들, 수천, 수백만의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거나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그러한 형태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고요. 유튜버나 틱토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영상 콘텐츠 소비가 굉장히 늘어남에 따라서 그 영상을 만드는 주체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팔로워들을 모아야 되는데요. 그 팔로워들을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블로그는 파워블로거, 트위터는 트위터리안, 유튜브는 유튜버 이런 식으로 채널과 그들에 대한 이름을 표기를 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은 플랫폼에서 태어나서 플랫폼을 통해서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면서 인플루언서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등장과 동시에 유명해지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서재를 보다가 제가 되게 다양한 요리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만들어 본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요리책들을 이용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종류에 상관없이 무엇이든 꼭 한 가지씩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10일 동안 도전해 보기로 했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재료인 빵을 사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오늘은 엄마의 레시피 모음집 중에서 평소에 만들어 보고 싶었던 그릴드 치즈 파니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사온 이 빵을 잘라서 냉동 보관하고요. 필요할 때 꺼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빵의 한쪽 면에 버터를 발라주고 버터를 바르지 않은 면 위에 치즈를 듬뿍 올려줍니다. 쪽파를 솔솔 뿌려주고 할라피뇨를 얹어줍니다.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얹어서 뚜껑을 덮고 파니니 그릴 위에 올려 구워주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네, 바로 신세경 씨 같은 연예인들인데요. 연예인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연예인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활동을 했고 우리들에게 소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에서 활동하진 않았는데요.
최근에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연예인들이 뭐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이런 좀 다른 기존의 TV 미디어에서 확장되면서 미디어에 유입이 되면서 그 채널에서의 인플루언서로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것이죠.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인플루언서 시장이 2016년에 2천억 달러에서 2022년에 2조 100억 달러로 거의 뭐 10배 이상, 100배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시장이 보수적으로 성장한다고 잡아도 1조 달러 이상으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인플루언서 시장 역시 글로벌의 추세에 맞게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그들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 빠르게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구매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욕을 자극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소비자가 어떠한 경로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활용 목적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인지도 증대 목적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호감도를 강화하는 목적. 우리 브랜드를 잘 보여주고 잘 알게 되면 그것들을 좀 사고 싶고 좀 갖고 싶어.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지막에는 제품을 소비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게 만드는 매출 증대의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구매 여정에 따른 그 과정에서 인플루언서 콘텐츠가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인지 과정에서는 약 64%의 영향을 주고 탐색 과정에서는 84%라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구매 단계에서는 76% 정도가 인플루언서 콘텐츠,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영향을 받고 76%가 구매로 이어진다라는 조사 자료가 있는데요. 이렇듯 소비자 구매 여정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시장이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구매 연결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수반돼야 되는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구매 연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콘텐츠와 플랫폼, 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델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동시에 한 번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마케팅을 할 때 별도의 돈을 들여서 광고물을 만든다던가 어떤 제작물을 만든다던가 하는 활동을 해야 되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을 만든 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미디어를 구매를 해야 되게 되는데 이럴 때 또 미디어를 구매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모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거지만 광고 모델 일반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저렴한 모델들은 뭐 몇천만 원 정도의 모델료를 지불을 해도 되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은 굉장히 비싼 몸값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을 섭외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때는 인플루언서 비용이 뭐 비싼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그런 광고 모델 연예인들보다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모델료와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 그리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콘텐츠 이것들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마케팅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좀 자주 그리고 좀 사용을 하는 것을 굉장히 고려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케터들에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좀 질문을 한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해 본 마케터들 혹은 뭐 클라이언트들 이런 사람들이 93%나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마케팅을 진행을 했던 사람들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을 했을 때 만족도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90% 정도의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다시 할 계획에 예산을 증액을 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63%의 사람들이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예산 증액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줬다, 광고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요. 효과적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케팅 목적이 무엇이냐, 마케팅 목적에 따라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전략을 잘 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마케팅 목적에 따라서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쓰느냐라는 이 단어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 목적에 따라서 인플루언서를 적절히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 목적에 따라서 인플루언서의 규모를 선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인플루언서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영향력으로 인플루언서의 유형을 구분해 보자면 이러한 피라미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일 밑에는 이제 수십에서 수백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인플루언서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개인 SNS를 운영하는 개인에서 좀 팔로워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좀 나노 인플루언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 1000명대에서 수천 명대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구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에서 수천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은 인스타그램 같은 걸 생각했을 때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요. 블로거라던가 트위터라던가 이런 쪽의 플랫폼에서의 인플루언서를 생각했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만에서 수십만의 팔로워를 가지고 이제 구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를 매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100만 유튜버, 200, 300만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대형 유튜버들, 그런 또 다른 채널에서도 수십에서 수백만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스타그래머라던가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우리는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메가 인플루언서는 어떨 때 사용을 할까요? 메가 인플루언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십에서 수백만의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는 초대형 인플루언서입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대량의 도달과 노출을 목적으로 이런 메가 인플루언서들을 저희가 섭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루언서의 마케팅의 주요 목적인 구매 유도, 한 방에 수십 수백만에게 제품이나 브랜드를 노출을 하고 구매까지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용이 있다라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 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들은 대체로 비용이 비쌉니다. 확실히 이제 몸집이 커질수록 비용이 비싸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집단이다 보니까 콘텐츠 제작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는 또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가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은 광고비 지출이 가능한 그런 대기업이나 마케팅을 좀 집중을 하는 기업들이 이런 메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광고 활동과 병행해서 노출과 도달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좀 같이 시너지를 내는데도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기업들도 메가 인플루언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광고비 지출이 굉장히 많이 가능한 총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실제로 TV 광고를 별도로 진행을 하면서 디지털에서는 메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을 해서 다시 한번 도출과 노다를 서포트하고 보조하는 그런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 브랜드를 노출하고 구매를 유도하고 싶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TV 광고는 못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들을 메가 인플루언서들에게 집중을 해서 콘텐츠 제작과 그들의 어떤 초상권 모델, 그리고 미디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한 번에 마케팅을 진행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도 메가 인플루언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사례로 사나고라는 유튜버의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나고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31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유튜버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3D 펜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장난감이나 피규어들을 만드는데요. 조회수가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311만 회가 나왔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먹지? 이봐, 이봐. 네? 저요? 그래, 너 왜요? 날 사랑. 알겠어요. 와우, 네가 가는 길에 신의 가호가 따른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쿠키랑 킹덤에서 가장 재수없는 네? 내가 재수없다고? 재수없긴 해. 수시로 대학 갔거든. 정말 재밌어요, 형님. 당연하지. 잡담 그만하고 마들레마 쿠키 잘 만들어 달라고. 그럼 넌 이만 3D 판의 가호. 들어가시게요. 좀 더 이따 가시죠.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쿠키를 만들어 볼까요? 기본 쿠키를 2장 겹쳐서 용감한 맛 쿠키를 만들어 줍니다. 포즈를 잡아주기 위해 라이터로 지져서 팔다리를 꺾어줍니다. 원하는 포즈가 나올 때까지 벌써 나왔네. 그럼 면을 채워줍니다. 면을 채울 땐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시간이 빨리 가게 하려면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저는 상상력이 좋아서 상상만으로도 시간이 빨리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워있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꼼꼼하게 면을 채우면서 신발이나 장식 같은 디테일한 파츠들을 만들어줍니다. 마들렌 맛 쿠키는 설정상 마들렌 가문의 기사단장이며 전투 경험이 부족하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허세끼 가득한 그런 쿠키입니다. 현실은 쿠키 성능 때문에 아무도 게임에서 안 쓴다. 그만큼 훌륭한 동료들이 많다는 거겠지. 마들렌 맛 쿠키 그래도 멋있으니까 많이 사용해 줍시다. 이번엔 멋있는 쿠키 컵을 만들어 볼까요? 귀찮으니까 저는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대충 이런 자세로 만들어 줄 겁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2개를 겹쳐서 입체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안쪽 빈 공간을 대충 채우면 이렇게 대충 채워줍니다. 빈 공간을 꼼꼼하게 마저 채워주면 운명하셨습니다. 가 아니고 기름 종이를 덮고 다리미로 구워주면 이렇게 면이 평평해집니다. 뉴 사나고 펜에 펜촉을 빼서 우드버닝 툴 팁으로 바꿔 달아줍니다. 좁은 공간은 이렇게 작은 틀로 다듬어줘야 합니다. 깔끔하죠? 다른 면들도 다 펴줍니다. 주름도 이렇게 다 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다음 생엔 쿠키로 태어나야지. 강동원 맛 쿠키나 이정재 맛 쿠키로
아무튼 이렇게 다듬어주고 LED가 들어갈 공간을 미리 뚫어놓습니다. 마들렌맛 쿠키의 장비에는 파란색 보석이 박혀 있는데 쌀보다 작은 이 LED로 보석을 빛나게 해줄 겁니다. LED는 너무 밝으면 촌스러우니까 적당히 밝게끔 조절해 주었습니다. 전선은 보이지 않게 칼자루 속에 묻어 두었습니다. 잘 살아. 나중에 고장나면 안 된다. 고장나면 답도 없어. 어지간하면 안에 묻은 LED가 고장날 일은 없지만 간혹 가다가 충격을 받거나 과한 전류가 흘러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이거 원래 불 안 들어오는 거야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머리에 테이프를 둘둘 감은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은 헤어스타일을 올려놓고 공중에 그림을 그리듯이 입체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집니다. 뒷머리도 핀셋으로 모양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정말 쉽죠? 아까 테이프를 붙였기 때문에 머리에서 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구석구석 채워준 다음 인두기로 다듬어줍니다. 다 다듬었습니다. 다음은 망토를 만들어 줄 건데 은박지로 대충 크기를 예상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은박지는 김밥을 먹으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밑에 판을 깔고 은박지 모양대로 얇은 면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너무 넓어서 귀찮으니까 필라멘트 쪼가리를 넣고 사망하셨습니다. 아니라 다리미로 눌러주면 망했네. 사실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구멍난 곳을 채우고 다시 다려주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방금 저랑 같은 생각하셨죠? 크레페 같지 않나요? 제가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구워주면 맛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멋있어 보입니다. 방패도 만들어야 하는데 정말 만들 게 많죠. 이건 마녀가 대신 만들어줄 겁니다. 이것도 만들어주세요. 어우, 굉장히 부담스럽다. 아, 쿠키들 잘라봐야 할 텐데. 내 책상. 마들렌맛 쿠키 방패. 4개나 만들어주셨네. 옆으로 치워주고 아까 만들어 놓았던 칼에 무늬를 새겨줄 겁니다. 인두기가 지나간 자리에 필라멘트가 삐져나오네요. 칼로 자르고 한번 구워주면 깔끔해집니다. 사나고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게임 회사인 쿠키런이랑 협업을 해서 진행한 사례인데요. 사나고가 3D 펜으로 쿠키런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와 소통을 하면서 캐릭터가 태어나는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캐릭터의 성우가 같이 콜라보한 그런 사례인데요.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물론 이 쿠키런 같은 경우 TV 광고도 많이 진행을 했지만 사나고나 다른 이제 대형 유튜버들이랑 함께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이 게임에 대해서 알리고 그리고 다운로드까지 유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그리고 나노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작은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의 인플루언서를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메가 인플루언서 한 명을 사용하는 비용보다 마이크로 나노 인플루언서를 한 10명에서 20명, 더 이상 가격에 따라서 많이 사용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조그만 인플루언서들, 팔로워도 별로 없고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는 게 마케팅적으로 뭔가
효과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러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소형 인플루언서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클라이언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인플루언서들 자체도 이런 광고주들, 클라이언트에게 호의적이기도 하고 그들을 팔로우하는 적지만 팔로우하는 그런 이제 시청자들 그리고 팔로워들도 그들이 응원하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클라이언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때문에 대형 인플루언서들이 할 수 없는 제품이나 브랜드 노출을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노출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브랜드 충성도 차원에서는 대형 인플루언서보다 이런 마이크로 나노 인플루언서 같이 작은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브랜드 충성도나 제품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작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는 브랜드나 서비스들은 뭐가 있을까요? 특정 카테고리의 브랜드나 서비스들이 좀 규모가 작더라도 전문적인 타겟들에게 효율적으로 노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작은 인플루언서들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좀 매니악한 타겟들이 되겠죠. 좀 완전한 대중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예를 들면 낚시라던가 피규어를 모은다는 그런 타겟들에게 우리가 광고를 노출을 해야 된다, 브랜드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팔로워는 작지만 낚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섭외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작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됩니다. 예산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지만 브랜드는 계속 미래에 크게 키워나가고 싶은, 브랜드를 육성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조금 소액으로 지원을 계속 해주면서 그들과 브랜드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이 조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가 인플루언서와 마이크로나 나노 인플루언서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요즘에는 믹스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목적과 예산에 따라서 메가 인플루언서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메가 인플루언서의 경우는 대규모 노출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대규모 노출에서 조금 부족한 TPO 특화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브랜드에 대한 좀 더 충성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같이 활용하는 믹스 전략도 가능합니다. 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우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광고 캠페인 그리고 IMC까지 확장을 해서 진행하는 사례도 최근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광고 IMC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중심이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죠. 모델, 그리고 플랫폼, 콘텐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굉장히 극대화해서 전략을 짜서 IMC를 진행하는 그런 형태를 뒤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인플루언서가 가지고 있는 채널, 그러니까 광고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드 채널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콘텐츠를 광고주의 채널, 온드 채널에 업로드하게 되고 그것들을 다시 페이드 미디어로 광고를 송출하게 되는 미디어 활용 전략도 가능하고요. 인플루언서 자체를 저희가 모델로 활용을 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콘텐츠, 인플루언서들이 만든 콘텐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콘텐츠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굉장히 규모감 있는 캠페인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례로 롯데제과의 꽃갈콘 캠페인을 준비해 봤는데요. 매드몬스터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캠페인이었습니다. 매드몬스터 자체가 약간의 좀 부캐를 활용한 그런 인플루언서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개그맨들이 연기를 한 이제 가상의 아이돌이라는 컨셉으로
온라인에서 굉장히 핫한 그런 인플루언서였는데요. 이 인플루언서의 이슈를 그대로 마케팅에 끌고 들어와서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아이돌이라는 세계를 꼬깔콘의 어떤 브랜드와 연결을 시킨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한 사례입니다. 한번 시청하고 가겠습니다. 고! 지지오! 고가 어딘가를 향해 가는 평범한 도전이라면 앞에 G가 하나 더 붙는 GGO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도전하는 조금은 무모한 도전을 의미하죠. 어떻게 보면 저희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뭐 연습생 땐 얼굴만 믿고 대중음악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진짜 무시도 많이 당했고 세계 무대에 만만하게 본다고 손가락질도 엄청 받았죠.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할 수 있는 걸 하자 싶었죠. 신발 밑창 다 태워 먹어가면서 하루에 막 12시간씩 막 연습하고 그저 하나씩 이렇게 작은 정상들을 올랐더니 보세요. 세계 65 포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지금의 매드 몬스터. 여러분도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천천히 한 걸음씩 나만의 정상. Let's go it! 꼬깔콘! 네, 이렇게 영상 콘텐츠만 나온 게 아니라 이들을 활용해서 IMC를 만든다고 했었죠. 이들을 활용해서 5개 광고도 진행을 했었고요. 뭐 지명 광고도 진행을 했었고, 광고 영상, 그리고 그들이 직접 만든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 그리고 SNS 상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확산되는 다양한 이미지들, 그리고 광고 콘텐츠들이 한꺼번에 전방위적으로 노출이 된 그런 꼬깔콘 사례였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어떤 뭐 계획이 없더라도 인플루언서의 이슈를 역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굉장히 이슈가 된 곽윤기 선수가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곽윤기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에는 이 초록색 머리를 한 이 퍼스널 컬러라고 하는 이 이미지 한 장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동안엔 이 분홍색 머리가 또 시그니처로 굉장히 이슈를 끌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곽윤기 선수가 이 온라인에서 이슈가 됐던 이런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에뛰드하우스에서 진행한 그런 컨텐츠들을 함께 진행하게 된 건데요. 영상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이번에 캐나다 몬트리올 가서 뭐 할 거야? 캐나다 공항에서 유튜브 열심히 찍네. 뭐 하는데? 혹시 100만 유튜버 주세요? 뭐 드세요? 나 동욱이가 사준대. 저도 동욱이 형이 사주신 거 먹어요. 동욱이 형이네. 형님이요, 큰 형님. 널 자해선이 아주. 왜? 꽉 잡아 윤기. 여러분, 스포츠타일러 시스테르 연구가 곽윤기입니다. 얼굴이 많이 부었죠. 오늘은 출근날 아침입니다. 원래는 어저께 짐을 다 마무리를 했었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짐을 전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그저께부터 저는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까지도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설마 이거 양성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어저께 밤에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새벽에 좀 갑자기 통보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음성이 나와서 세계선수권에 출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또 심지어 저는 개주 멤버인데 개인전을 타야 하는 상황까지 놓여서 지금 큰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좀 급하게 짐을 싸볼 텐데 이제 캐리어에 나가볼까 합니다. 이제 이놈 둘 중에 골라야 되는데 금메달의 기운을 함께 하는 이걸로 해야 되겠다. 선글라스 껴줘봐. 박장혁 선수를 위해서 캐나다 가이드를 이렇게 손수 써주셨어요. 맛집이랑 가야 할 곳에 이런 식으로 장혁이가 자기 못 간다고 나 대신 가라고 가이드 북을 제가 다 정복을 하고 오겠습니다. 빼먹었는데? 맞다. 빼먹을 뻔했잖아. 에뛰드에서 순정 선크림을 엄청 많이 챙겨주셨어요. 선크림을 진짜 많이 챙겨주셨어요.
크림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애플 수정 제품이고 피부에 자극이 없고 성분이 너무너무 좋고 우리 빙상 선수들에게 빙판에서 비치는 자바선나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선크림 이렇게나 챙겨주셨어. 그래서 우리 애들도 좀 나눠주려고. 쫙 거의 끝났어. 듣기만 하면 되지. 피부 미남 각경제가 줄지 않는 이렇게 다 챙겨줘야 돼요. 꼽혔다. 이제 못 봐. 우리 갔다 오면 꽃이 지지. 하는 거 맞아? 잘했네. 어떻게 되는 건데? 이렇게 볼륨이 생기는 이번에 캐나다 몬트리올 가서 뭐 할 거야? 거. 의자. 아니 근데 나는 3번 올림픽 했잖아. 3번 올림픽 끝나고 세계선수권이 항상 몬트리올이었어. 이번에도 안 될 뻔했던 게 또 어렵게 열리는 거라. 팬분이 이렇게 선물해줬어요, 마스크. 대박이죠? 어때요? 요즘 태양이랑 무너졌으니까 자외선이 얼마나 노출됐겠어요. 긍정으로 제 피부를 보호하는 Still I run towards the wind and let the challenge draw me in, 'cause I want more. Oh, we are. 구독하지도 않는 좋은데? 거울은 세상에서 똑같이. 두 번째는 브랜드와 적합한 인플루언서들을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브랜드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구매를 유도하는 데에는 좀 더 효과적인 플랫폼 선정과 타겟팅이 필요하다라는 데에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가 특정 플랫폼 안에서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블로거, 인스타그래머, 틱토커, 유튜버, 트위터리안 이런 식으로 각각의 플랫폼에서 이 인플루언서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어떤 플랫폼에서 마케팅을 진행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비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인데요. 인플루언서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플랫폼이 소비자가 주로 활동하는 플랫폼이다 라는 판단이 됐을 때에는 그 인플루언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각각의 플랫폼마다 사용자들은 사용하는 목적과 어떤 그 횟수나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한 4회 정도 접속을 한다라고 하고요. 한 번 이용할 때마다 18분 정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그보다 더 많은 4.8회, 평균 이용 시간은 50분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틱톡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접속 횟수 2.6회로 적지만 한 번 이용할 땐 거의 유튜브보다는 적긴 하지만 33분이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각각의 채널들은 콘텐츠를 시청을 한 뒤에 이거 내가 한 번 더 찾아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그에 따른 정보를 직접 검색을 하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같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색을 하고 나온 결과에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각각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태가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플랫폼들을 우리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기업들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이런 식으로 좀 선호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설문조사에 의해서 대답한 답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플루언서들을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우리 마케팅에 적절한 플랫폼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섭외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인스타그램을 더 선호한다고 했으니까,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지가 아니라 내 브랜드와 내 서비스가 잘 노출될 수 있고 내 브랜드와 내 서비스의 소비자가 있는 플랫폼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나 제품을 노출을 하고 검색이나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사례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인플루언서 중에 인스타그래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봤을 때 제품은 지금 헬스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 단백질 보충제예요. 단백질 보충제를 어떤 채널에 보여줄까? 유튜브에서도 요즘에 헬스 채널들을 많이 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스낵커블하게 자주 올리고 정보를 자주 얻는 그런, 그리고 자기 몸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그런 채널이 인스타그램일 거고,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그런 몸 좋은 사람들, 그런 몸짱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지원해주고 제품을 노출해주고, 그리고 게시물에 이건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라고 제품 구매 링크까지 달아주는 식으로 구매까지 유도하는 그러한 형태의 광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블로거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검색하고 이게 어떤 건지 굉장히 좀 자세하게 정보를 알려준 뒤에 실질적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 기획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사례는 롯데제과의 가나 초콜릿 사례인데요. 성수동의 가나 초콜릿이 좀 특이한 가나 초콜릿만의 팝업 스토어를 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블로그에서 이 팝업 스토어에 어떤 제품을 팔고 어떤 분위기고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주고 어디로 가면 방문을 할 수가 있는지 네이버 지도라든지 어떤 별도의 지도 링크를 게시물에 넣어서 방문까지 유도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사례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을 찾을 때는 반드시 개인적인 취향은 좀 배제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기호성이 들어가면 이게 우리 브랜드와 잘 맞지 않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마케팅이 실패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인플루언서도 우리 브랜드와 잘 맞는지, 그리고 그 인플루언서들을 팔로우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타겟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마케팅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마케팅 목적에 적합한 타겟팅을 고려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인플루언서의 팔로워와 구독자가 우리 마케팅 타겟과 다를 경우에는 이 인플루언서가 우리 브랜드와 적합하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의사결정을 재고를 해봐야 합니다. 인플루언서와 브랜드의 적합성은 인플루언서의 카테고리가 우리 브랜드와 적합한지, 이들이 만드는 콘텐츠의 주제나 형식 이런 것들이 우리 브랜드를 잘 보여줄 수 있는지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을 팔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타겟과 맞는지, 그들의 팔로워들의 연령이 어떤지, 팔로워들의 성향이 어떤지, 팔로워들의 관심사들이 어쩐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대체로 인플루언서들을 팔로워하는 타겟들은 인플루언서들이 만드는 콘텐츠나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주제로 삼는 카테고리에 조금 유사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금융그룹이라고 하는 금융회사의 타겟들은 금융거래가 가능한 2545 금융거래 타겟들입니다. 이 우리금융을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흔한남매라고 하는 키즈 유튜버를 활용을 했을 때 적절한 효과가 날 수 있을까요? 이 흔한남매라는 유튜버도 굉장히 큰 유튜버입니다. 구독자가 238만에 굉장히 큰 메가 인플루언서인데요. 이들의 타겟이 1080 키즈 타겟이기 때문에 아마 잘 어울리진 않을 거예요. 물론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인플루언서들이 이 우리금융에 대해서 노출을 해주고 같이 시청하는 그 부모 세대 타겟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 흔한남매라는 인플루언서들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타겟과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부적절한 연결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된 사례를 하나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승우아빠라는 유튜버입니다. 요리를 주로 하는 유튜버이고 구독자가 160만 명 정도 되는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유튜버입니다. 주 시청 타겟이 2040 남성 타겟인데요. 실제로 이분이 직접 자기 유튜브 인사이트를 통해서 확인된 그런 타겟들을 말씀을 주셨을 때도 2040 남성이 자기 채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한맥이라고 하는 맥주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일단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우와. 익은 건가요, 선생님? 익은 건가요, 선생님? 익었어요. 확실해요? 살짝 덜 익었어. 오늘은 새로운 메뉴를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맥주 먹은 브리스켓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한식의 대표재료 삼겹살을 이용해서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지난번에 고추장 드라이 에이징을 했을 때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한맥의 향도 고기에 함께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염지액은 굉장히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물과 한맥 그리고 장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알싸한 향의 한맥에 구수한 된장을 잘 섞어서 만든 된장 염지액에 통삼겹살을 통으로 넣어주는 첫 번째 방식과 갖은 양념이 들어가 훨씬 더 감칠맛 나는 쌈장에 한맥을 넣어서 쌈장 염지액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매운맛 고추장을 한맥과 함께 섞어준 고추장 염지액에 삼겹살을 넣어서 염지를 해둘 건데요. 이 고기들은 120시간 동안 천천히 숙성시킨 뒤에 한식 전문가 셰프님과 함께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한식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러 왔습니다. 내가 한식 전문가다. 여기 턱이 있네, 제기랄. 와, 진짜. 거기 들면 안 돼요. 밑에, 맨 밑에. 자, 하나, 둘, 셋. 아니, 밑에 바닥에 세야 돼. 아니, 바퀴가 빠졌잖아. 아, 바퀴가 잠깐만. 빠졌잖아. 자, 우선 들어봐. 아니, 자, 하나, 하나, 둘, 셋. 아니, 바퀴가 다 빠졌잖아. 아니, 잠깐만. 당신이랑 나랑은 안 되나 보다. 자, 일단은 뭘 가져왔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미션을 받았는데 네. 이제 한맥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오늘 한맥인 거. 뭐 솔직히 뭐 오늘 사박에다 한맥이 깔렸네요. 저희가 광주 다녀오면서 거기 그 브루마스터님. 브루마스터님이 레스토랑 팝업을 하고 싶으면 메뉴를 좀 더 그럴듯한 걸 많이 만들어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한식을 섞어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맥이랑 어울릴 법한 고기 요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찍었었던 영상 콘텐츠에서 못 풀었었던 한을 지금 풀어보자.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조금 뭔가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원 없이 다 해보시려고 고기 이제 세 가지 준비해 왔죠. 얘는 그러면 고추장 한맥 염지, 염지, 그죠. 얘는 쌈장 한맥 염지, 된장 한맥 염지. 네. 그러면은 이거를 부어서 맥주랑 같이 먹어보고 어떤 게 제일 잘 어울리는지. 그죠? 아니면 뭔가 더 하면은 좋은 게 있는지, 뭐 어울리는 소스 같은 게 있을지. 그래서 소스는 제가 또 이쪽에 좀 준비해 오셨어요? 원기옥템을 살짝 준비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럼요, 네. 준비해 주시고 이 소스에도 한맥이 들어가요. 조금 넣어보려고요. 왜냐면은 맥주가 들어가면은 그 맛의 플레이버를 그 디자인할 때 원래 플레이버. 쓴맛을 조금 넣으면은 쓴맛. 다른 맛들이 쫙 하고 살아 올라오잖아요. 한맥의 쌉싸래한 맛이 과하지도 않고 소스에 들어가면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맥주가 조금 들어간 좋습니다. 한맥 소스. 한맥 소스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걸 요리를 좀 구워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은 그러면 자 봅시다. 네. 이거를 지금 120시간을 숙성시켰어요. 와, 이거 향 장난 아니네? 약간 그 바베큐 소스 향기가 나네? 그러네. 그러네. 나도 몰랐네. 저도 이거 처음 열어봤어요. 얘는 핫소스가 들어가 있는 핫소스? 바베큐 향기. 얘는 감칠맛 향이 벌써. 생각보다 된장이 제일 은은하네? 제일 셀 줄 알았는데? 오늘은 그러면은 한맥은 쌀발효니까 쌀발효와 콩발효가 만나는 한맥 요리교실인가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향기 진짜 좋아. 야. 잠깐만, 얘 그러면은 여기에 우선은 된장, 한맥 또 뭐 들어간 거예요? 끝이에요. 진짜로? 네. 쌈장 한맥 물 끝. 빨리 가서 그러면은 굽고 들고 가자 이거죠? 가시죠. 고고고. 아직 그 통 쓸 줄 아네? 아니. 우선 가지고 왔으니까 한 번은 물에다가 헹궈볼까요? 그럴까요? 물에다가 살짝 헹궈서 어차피 뭐 건더기 정도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곱창 씻는 거 같네. 얘 된장, 얘가 고추장. 와, 이거 그림인데? 쌈장, 된장. 됐습니다. 이제 집어넣어 보죠. 자, 그러면은 좀 썰어볼까요? 자, 그럼 반만 썰어서. 우와. 홀리 몰리. 근데 생각보다 왜 우리 쌈장이랑 고추장 염지했을 때는 염지액이 꽉 먹어 들어가가지고 좀 단단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우선은 가운데 살에 가운데서 맥주 향기. 향은 나요? 맥주 향기 나잖아. 색깔이 안 나가지고 약간 좀 시겁했는데. 아니에요. 우선은 향은 향기도 나고 나중에 이제 먹어보면 알겠지만 얘가 과연 얼마나 맥주랑 된장의 향을 머금고 있을지가 참 궁금하긴 하네요. 쌈장도 반으로. 와우. 이것도 맡아볼까요?
한맥향. 어. 한맥향이 확실히 나고요. 우선은 쌈장이 역시나 향이 좋네. 좋아요. 쌈장에 확실히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게 더 들어가니까 조미가 좀 되어 있어서 그런지. 기본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요거는 한맥 고추장. 얘는 매운 향 나는데. 난다. 그죠? 자, 고추장. 고추장. 자, 걔는 쌈장. 쌈장. 그다음에 이 아이는 된장. 향은 된장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된장이 약간 제일 좋아요? 발효된 향이 엄청나. 자, 역시. 그러면은 일단은 집어넣었으니까 소스를 또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그렇죠. 소스 한번 만들어 갈까요? 넣고 네. 한 30분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내 생각에는 한맥을 활용해서 매콤한 한맥 소스를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저희 한맥 기운을 몰아서 네, 한맥 기운을 몰아서. 실은 맛있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재료 준비했어요. 네. 준비한 재료는 우선은 우리의 영혼의 단짝 쌈장. 거기에 크림 들어가면 맛있을 테니까 네, 크림. 그리고 거기에다가 참기름이랑 다진 마늘은 조금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약간 이제 볶기도 하고 약간 이래야 되니까.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매콤한 재료를 제가 청양고추를 좀 준비를 했어요. 청양고추. 근데 청양고추는 조금만 넣고요. 오늘의 이템 바로 따라. 불안한데 이거 넣어도 돼요? 캐롤라이나 리퍼. 아니, 많이 안 넣고 조금만 넣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맵찔이라서.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운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벌써부터 매운 향이 불안해. 장난. 아니요, 봉투를 뚫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봉투를 뚫고 나왔어. 근데 이렇게 재료만 보니까 네.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릴까 고민을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이게 그 한맥 맛을 잘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런다고요? 제가? 그럼요. 좀 먹어보았어요. 먹어봤어요? 그러면은 자 어디 얼마나 잘 먹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한번 마셔봐요. 이게 과연 무슨 맛이랑 어울릴지. 여전히 맥주 맛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맛이 포인트죠? 왜냐면은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었었던 그 동안에 한국의 라거들이랑 다르게 한맥 같은 경우는 진한 라거의 향기. 여기 보면 여기 써 있잖아. flavorful이라고 써 있잖아. 맛이 풍부한. 그치, 맛으로 가득 찬. 근데 이 맛이 복잡다단하고 맛있다라는 거는 농후한 음식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예요. 농후한 음식. 농후한 음식. 그래서 소스를 농후하게 하기 그렇죠. 위해 생크림. 생크림을. 근데 생크림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적인 맛을 가미해야 되니까 우리 영혼의 단짝 쌈장을 끌고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참기름으로 고소한 맛까지 탁 하고 터치한 다음에 매콤한 맛이 숭어과 뺨을 쫙 하고 때릴 거예요. 무튼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선은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고추랑 그 다음에 마늘이랑 저 캘리포니아 리퍼 넣고 조금 갈아가지고 그거 갖다가 딱 떠가지고 탁 하고 넣으면은 향이 확.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아요, 지금 아직.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청양고추 좀 넣어주시고요. 청양고추만으로도 물론 맵죠. 네. 하지만 여기다가 더 맵게. 캐롤라이나 리퍼로 해가지고 진짜 극강의 매운맛. 이거 많이 넣으면 정말 나중에 피똥 싼다? 마늘. 그 다음에 마늘을 좀 넣을게요. 마늘 같은 경우는 2큰술 정도 넣을 거예요. 한번 갈아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문대면 돼요. 우선은 그런 식으로 으깨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으깨려고 하는데 리퍼 같은 경우에는 건조돼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요때 들어가는 액체를. 거, 액체를 조금 넣는 거예요. 한 3큰술 정도만. 3큰술, 한 50ml. 이 정도. 이 정도만 해가지고 비벼주세요. 그러면은 그렇지. 옳지. 이제 쓸 줄 아네. 너무 세게 갈면 돌 나와. 돌 나와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숟가락이나 이런 스패츌라 같은 걸로 살짝 긁어주면은 이거 없으면 못 만드나요, 혹시?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은 그냥 잘게 썰으신 다음에 블렌더 같은 데다 가르셔도 되는데 나는 무슨 전문가니까? 돌맛. 아유. 네, 브랜드와 인플루언서가 잘 연결되지 않나요? 실제로 시청하는 사람들이 이 승우 아빠가 만드는 고기 요리와 한맥이 잘 어울린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집에 가서 맥주랑 고기랑 먹어야 되겠네 라는 태도가 만들어지면서 집에 가는 길에 맥주를 사가지고 가는 그러한 어떤 소비자 구매 결정 과정이 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례였습니다. 나아가서 인플루언서도 새로운 트렌드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이러한 트렌드도 놓치지 말고 마케팅에 잘 활용을 하면 적절한 효과가 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등장하는 가상 인플루언서가 이 인플루언서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온라인 활동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좀 가상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도 불쾌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소비 문화가 형성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상 인플루언서인 릴 미켈라나 국내에서 최근에 화제가 됐었던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 그리고 인간형은 아니지만 캐릭터로 활동하는 가상 인플루언서까지 굉장히 많은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상 인플루언서 중에서 로지가 등장했던 사례를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당신이 신한라이프를 만나면 새롭고도 놀라운 라이프의 시작. 라이프의 놀라움을 더하다. 신한라이프. 네, 이렇게 가상 인플루언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간 제약 없이, 그리고 마케팅 규모와 일정 등을 쉽게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촬영 일정이 안 돼가지고 콘텐츠를 못 만든다던가 이런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래픽으로 제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가상인물이기 때문에 브랜드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설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컨셉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컨셉을 벗어난 어떤 새로운 설정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가상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 맞춰서 가상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컨셉 같은 걸 조금씩 튜닝해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큰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혁신적 이미지가 있는데요. 존재 자체로 이슈가 되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흥미를 주기 때문에 가상 인플루언서가 주목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방법, 인플루언서의 마케팅의 한계와 규제를 잘 아는 것입니다. 먼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인플루언서를 제가 앞에서 이제 어떤 모델 측면으로 활용을 하고 콘텐츠 그리고 미디어까지 한 번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루언서는 우리의 광고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 브랜드를 보여주는 콘텐츠를 대신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자기가 출연을 하는 정도이지 실제로 광고 모델 계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광고 모델 수준으로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판매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들만의 컨셉과 화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브랜드는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우리 브랜드는 무조건 이렇게 보여줘야 돼. 라고 인플루언서들에게 푸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좀 원하는 인플루언서들의 팔로워들이 주로 시청하는 콘텐츠가 나올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반감을 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최대한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공정위의 표시 광고 지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규정상 모든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활용되는 콘텐츠에는 광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광고 표기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공정위의 표시 광고 지침 규정 때문에 광고의 효율이 좀 저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이라고 하는 공정위의 규정을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지키는 예를 좀 보자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블로그 콘텐츠 맨 하단에 본 포스팅을 작성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소정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규정을 잘 지킨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해시태그로 광고라든지 협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명기를 해야 합니다.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영상 상단이나 밑에 소개글에 광고라는 것을 반드시 표기해야 되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좌측 상단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하는 유튜브 자체의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노출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광고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노출을 해야 하게 되고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뒷광고 논란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났었었죠. 유튜버들이라던가 연예인이라던가 좀 방송이라든가 뒷광고를 받아놓고 이런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아서 뒷광고 논란 때문에 은퇴까지 가는 그런 좀 부정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정 이슈가 이 인플루언서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플루언서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부정 이슈가 브랜드에 오히려 부정적인 이슈로 전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을 할 때 광고 효율이 좀 더 저해가 된다. 광고 효율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광고 표기 문구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표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모전에서 활용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모전을 준비를 하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특징과 말씀드린 장단점들을 잘 파악해서 효과적인 제안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